자, 행정형벌, 그리고 이제 질서벌 쪽인데 행정형벌도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주 중요하니까 한 문제 이상을 꼭 하셔야 됩니다. 매년 한 문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 취소 절대적 동조에서 하나, 그 다음에 형벌에서 1학년 일반 정도에서 하나, 일단 등록 취소하고 그다음에 형벌은 한 문제 정도는 꼭꼭 나오니까요. 정리를 좀 해주시면 매년 그렇습니다. 좀 어려우면은 박스에다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뭐냐, 기억이냐, 디귿이냐 이렇게 시험 문제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아닌 것은 해서 오지선다 중에서 하나 찾아보십시오. 그럼 이제 3학년 2반이 나올 겁니다. 하다 3학년 2반하고 1학년 1반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앞 글자 따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앞쪽에 뭐 특징은 간단히 보시면 되고요. 행정처분하고 행정형벌은 좀 다릅니다.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나 아니면 또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나 그리고 거리정보사업자의 지정 취소 같은 것을 이걸 바로 이제 행정부에서 내려지니까요. 행정처분이 나옵니다.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을 자꾸 물어봅니다. 근데 형벌은 징역이나 벌금을 당하는 정말 심하게 문제될 수 있는 징역 벌금 그리고 또 질서벌이 있습니다. 질서벌은 과태료. 과태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리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동산 거래 신고 가면 3천도 있지만 취득세의 3배도 있지만 과태료 누구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 삼지는 않는데 형벌은 크게 문제가 됩니다. 형벌은 징역이나 벌금 감이니까요. 만약에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우리 자격증이 취소당합니다. 그리고 벌금만 선고받아도 300만 원 이상이 되면 왜냐하면 2천이고 1,000만 원이니까 웬만하면 500은 막 넘어갈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기는 등록 취소는 당연히 당해야 될 겁니다. 자격은 멀쩡해도 등록증 빼앗기고 3년 동안 또 영업 못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형벌은 받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점검해 놓으시고요. 형벌, 그게 징역벌금. 자, 그리고 이제 질서벌은 과태료 게을러서 누구든지 정말 조금 깜빡하면 잊어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정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돈만 내십시오. 대신에 돈을 안 내면 나중에 재산 압류해서 공매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크게 집이 팔리고 자동차가 팔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박스 쪽에서 한번 구분해 놨습니다. 행정처분,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그리고 거리정보사업자의 지정 취소까지가 바로 여기 행정처분. 그 다음에 형벌은 징역벌금. 그리고 질서벌은 과태료라고 해서 이제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태만이다 과태료. 자, 그 정도가 이제 형벌하고 그리고 질서벌 둘을 묶어다가 행정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간단하게 구분만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3년 이하 징역 그리고 1학년 일반 여기는 무조건 시험 문제가 될 거니까 꼭 기억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3년 이하 징역 한번 보실까요? 5개 개수부터 먼저 점검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을 보실까요? 자, 등록이 없었다. 그럼 이제 무.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무거운 할 때 무입니다. 등록 자체가 없었다. 그게 남의 자격증을 빌려 쓰고 있다. 자, 먼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시는 분. 자, 이분이 바로 이제 포상금에서도 첫 번째로 나왔던 분. 바로 무거운 정벌의 첫 번째 바로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시는 분. 자, 시중에 꽤나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하십시오. 50만 원 줄 테니까 거기서도 받습니다.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시는 분, 그분을 바로 이제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하겠다. 이 법상 최고형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바로 무등록이니까 무 써놓고 이제 동그라미 정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 최근 거짓에서도 거짓으로 받습니다. 여기는 등록을 이제 또 이상하게 했습니다. 등록을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아니면 또 부정한 방법으로 바로 등록을 하신 분. 그러니까 첫 번째는 등록 안 하신 분이고요. 두 번째는 등록을 해도 거짓으로 하신 분. 여기도 얼마? 3학년 2반. 그럼 거짓에서 거의다가 동그라미 놓으실까요? 1번에 무. 두 번째는 무거운 형벌. 그게 바로 3학년 2반이다. 입니다. 그다음 이제 3번, 4번, 5번은 금쟁이입니다. 먼저 세 번째 보실까요? 증서를 보셨고요. 자, 부동산의 분양이나 임대 등과 관련 있는 뭐라고요? 증서. 여기도 증서에다가 다시 한번 꼭 동그라미 놓으실까요? 증서 등의 매매나 교환 등을 중개만 해도 문제가 됩니다. 중개를 하거나 그리고 그 증서에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얼마입니까? 3학년 2반.
여기는 중개사물은 매매업도 얼마인데 1학년 일반인데 여기는 증서는 투기를 조장하니까 얼마입니까? 3학년 2반입니다. 이 정도로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집 판다고 하니까 내가 살게요.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사겠다고 하니까 내 집을 사봐라. 그러면 자기 거래니까 자기 유리하게 하고 개업 공인주를 사면 유리하게 하고요. 매도 매수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여기도 손에 입혔거나 안 입혔거나 무조건 얼마? 3학년 2반감. 그 정도로 크게 문제를 삼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보실까요? 하다 직접. 그리고 쌍방대리 다 동그라미 넣으셔야 됩니다. 쌍방대리 몽땅 대리권을 수여받아서 한꺼번에 하시면 누구를 손에 입힐까? 손에 입히면 무조건 입히건 입히지 않고 무조건 3학년 2반감입니다. 그 정도 문제가 됩니다. 자, 네 번째 국가가 제일 싫어한다는 탈세나 투기입니다. 탈세죠. 자, 뒤에 보실까요?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 자, 먼저 첫 번째 갑이란 분이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등기 안 하고 을한테 바로 넘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앞머리 모두 생략 등기입니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갑은 세금을 안 내고 있잖아요. 그 중개를 누가 하셨냐? 개업 공인중개사. 그분한테 3학년 2반의 제재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국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세금 안 내는 탈세. 세금이 있어야 무슨 일이라도 하죠입니다. 자기네 봉급도 챙기고 연금도 챙기고 그다음에 이제 도로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그입니다. 자, 뒤쪽에 이제 이전 등기를, 자, 이전 등기면 갑은 등기를 했습니다. 중간에 을, 병 등기 안 하고요. 갑에게서 바로 정으로 쏙 넘어갑니다. 그게 바로 이제 중간 생략 등기. 그렇게 되면 세금을 또 안 내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도 문제가 된다. 그입니다. 자, 이전 등기를 하지 않는 부동산, 첫 번째 부동산 나왔죠. 그러니까 앞쪽이 탈세 부동산, 뒤에는 투기 부동산이 또 나옵니다. 두 번째 부동산 보실까요?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이 있을 겁니다. 투기 과열지고 분양권 점에 일정 기간 못 하잖아요. 그 어거지로 하겠을 때 여기도 투기 조장 저기입니다. 자, 뒤에 이제 그렇게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에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뭐를 투기를 조장했을 때 앞쪽에는 탈세. 뒤에는 투기. 여기는 투기에다가 동그라미 놓으실까요? 먼저 3번, 4번, 5번이 먼저입니다. 3번 증서를. 4번으로 왔습니다. 직접. 그리고 쌍방에게 뭐하면 투기를 하면은 이제 1번, 2번입니다. 무거운 형벌 얼마? 3학년 2반을 받는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3학년 2반도 반드시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니까요.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여기도 시험 문제감으로 꼭 나온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형벌도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러면 형벌. 자,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얼마입니까? 형벌. 징역이나 정말 벌금인데. 자, 먼저 첫 번째는 3년 이하 징역이나 얼마라고요? 바로 2천만 원 이하의. 그래서 이제 3학년 2반입니다. 이하의 뭐를? 벌금을. 이렇게 징역이나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리고 뭐를 바로 벌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징역이나 벌금 받게 되면 나중에 징역형 선고당하면 뭐라고요? 자격 취소. 벌금형 300만 원 이상이면 뭐라고 여기는 등록 취소. 3년 동안 영업 못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됩니다. 먼저 금쟁이가 첫 번째 증서가 있었죠. 두 번째가 직접거래. 직접거래가 아주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무슨 대리? 쌍방을 몽땅 대리했을 때 여기도 얼마? 3학년 2반가. 그다음 이제 뭐라면요. 국가가 제일 싫어한다는 투기를 하게 되면 무슨 형벌? 무거운 거입니다. 1번, 2번에 무 없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게입니다. 여기는 거짓으로 등록했을 때 그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증서를 중개하거나 문장 안 바꿀 건데요. 아니면 또 증서에 매매를 통장 같은 것을 계속 사고 팔고 수집하는 추임이 있으시면 얼마라고요? 3학년 2반. 뭐 증서도 투기 조장하잖아요. 여기입니다. 금쟁이 3개, 등록하고 관련된 거 2개 그입니다. 그리고 직접 거래. 해서 이제 중개 의뢰인 쪽과 직접 거래 있을 겁니다. 먼저 판다고 하니까 내가 살게. 산다고 하니까 내 물건 사봐라. 라고 했을 때 손에 입혔거나 안 입혔거나 무조건 예비도 없습니다. 무조건 3학년 2반가. 그리고 쌍방을 다 모였습니까? 쌍방을 다 몽땅 대리했을 때 매도인한테도 대리권, 매수인한테도 대리권 수여받아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있을 때 문제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앞쪽은 이제 탈세도 있었고요. 슬공 인전 등기는 또 보존 등기 하지 않은 그런 부동산을 막 중개하십니다. 그리고 뒤에는 전매 제한된 부동산
그래서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을 때 전매 차익 없어도 하여튼 조장하는 행위는 뭐라고요? 3학년 2반가 3년 이하 징역이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관제 무등록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자, 이렇게 중개업 한 자도 얼마라고요? 3학년 2반가 이렇게 중개하신 분 3학년 2반 신고하십시오. 포상금 그죠? 얼마 드린다? 50만 원 들 때니까. 그리고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그밖에 어떤 방법입니까? 그리고 부정한 방법 이 뒤에 것도 시험 문제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뭐 했을 때 등록을 했을 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신 분 등록을 안 하신 분 해도 이상하게 하신 분 그렇게 등록하신 분은 뭐 하십시오? 신고하십시오. 그럼 얼마? 포상금 50만 원도 드리고 3년 이하 지역을 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3학년 2반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1학년 1반도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되고요. 자, 1학년 1반 이제 유사사무소 앞글자 따보실 건데, 시험 문제는 바로 1학년 1반이 바로 시험 문제 나오니까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거기는 별표 3개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사, 그리고 사무소, 정비, 그리고 양도, 금쟁이, 표시 이렇게 앞글자 따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을 보실까요?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성명을 앞문장만 갖고도 1학년 1반 맞냐고 물어봅니다. 자, 먼저 성명만 나왔죠. 좀 이따는 성명하고 상호가 나옵니다. 상호까지 나오면 등록증. 여기는 이름만 나왔으니까 뭐라고요? 여기는 자격증. 자격증 왜 빌려주냐? 자, 국가는 자격증, 등록증을 빌려주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개인적인 등록이니까 본인이 쓰라는 겁니다. 아버지도 안 되고 부인한테도 남편한테도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딱 여기까지 써놓고 양도되어 맞아요. 여기도 자격증 맞아요. 1학년 1반 맞습니다. 자, 뒤에 이제 더 정확한 문장이 나오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뭐 하신 분? 양도. 자, 주신 분뿐만 아니라 뒤에는 받는 분도 나옵니다. 둘을 싸잡아서 나란히 교도소 보냅니다. 양도돼야 한자 뒤에 나오죠.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되어 받으신 분, 자, 그분도 다 싸잡아서 뭐합니까? 교도소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양도, 자격증 양도였습니다. 자, 가로 1번 쪽에서는 양도가 좀 이상하게 좀 떨어졌지만 양도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양도 두 글자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여기는 자격증, 뒤에는 등록증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가로 2번에 여기 이제 유사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여기는 유사에다가 동그라미 칠까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신 분. 자, 유사가 이제 아래도 또 나올 겁니다. 거기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6번째 나와 있습니다. 거기도 유사합니다. 자, 2번에도 꼭 유사에다가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세 개를 딱 묶어 놓으실까요? 묶어 놓고 사무소 세 글자 세 개입니다. 그리고 3번에는 어디서 보셨네요? 소등에서 보셨네요. 정량줄에서 보셨네요. 소등. 이중소소, 이중등록도 무조건 빼앗아오고 분이 안 풀리니까 형벌을 또 가합니다. 얼마?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가로 세 번째 보실까요? 자,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이렇게 사무소 세 글자 나오죠. 개설 등록을 하거나 자, 뒤에는 또 소속이 나옵니다. 2개 이상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자 소속에서 그리고 개설 등록에서 등, 소등, 정량줄에서 소등을 나란히 보셨을 겁니다. 이것도 얼마라고요? 같은 사무소니까 여기도 1학년 1반가.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642기에서 2, 숫자 2를 봤을 겁니다.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입니다. 자,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도 얼마입니까? 형벌은 1학년 1반. 거기다 이제 다섯 번째는 파라솔 떴다방입니다.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한 자, 그 시설물도 사무소 맞아요. 여기입니다. 3번, 4번, 5번 그 세 개 얼마라고요? 1학년 1반 사무소 세 글자 4바로 1학년 1반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아까 유사 보셨고요. 2번 여기는 개업 공인중개사 아니신 분. 자, 위에는 그냥 공인중개사가 아닌 분. 약간 내용만 다를 뿐입니다. 사이비들은 교도소 보낸다. 그 소리입니다. 여섯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좀이라도 유사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도소 보낼 거야.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을 때 여기도 1학년 1반.
일항일반입니다. 자, 7번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제 새로 생겨난 겁니다. 자,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중개대상물, 그러면 토지나 건물을 벼룩시장 등에 막 내고 있습니다. 문제 삼겠다는 겁니다. 인터넷도 문제 삼겠다는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만 내라 주의하셔야 됩니다. 옆에 보실까요? 자, 표시 광고를 한 자. 그래서 이렇게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일반인이 표시 광고 했을 때는 얼마당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자, 금쟁이 표시해서 표시 보실 겁니다. 여기는 표시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셔야 됩니다. 8번째, 아까 자격증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등록증 나옵니다.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성명 그리고 상호를, 등록증에는 상호가 있잖아요. 여기입니다. 상호를 뭐해서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딱 여기까지 써놓고 일항일반 맞냐고 맞아요. 상호가 보이니까 등록증 양도가 맞아요. 그 소리입니다. 자, 뒤쪽에 보실까요? 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 또는 대여를 하거나 이제 받은 사람이 뒤에 나옵니다. 둘 싸잡아서 교도소 같이 청송교도소 보존해 주니까 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명, 상호를 사용해서 이제 하시는 분이니까 업무를 하거나 그리고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수대여 받으신 분, 양수 받으신 분, 둘 싸잡아다가 어디 교도소 보내줘요. 1학년반에 입학시켜줘요. 자, 그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가 이제 잘 안 될 건데요. 정보 공개 위반했던 거래정보 사업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하지도 않는 정보를 공개하거나 아니 또 다르게 공개하거나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마다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했을 때 막 이렇게 저렇게 내놓으면 정말 보는 사람은 엄청 혼란을 초래할 겁니다. 이 혼란을 초래하니까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정보 사업자 학계입니다. 자, 9번째는 이제 정보 공개 잘못하는 거래정보 사업자니까 정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시고요. 나중에 정비 그럴 때는 거기에 정의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업무상 정비 이렇게 나오는데요. 업무상 비밀을 누설을 했던 분. 그리고 반의사 불벌죄죠. 반대 의사를 표명했을 때는 국가도 벌할 수가 없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국가도 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친고죄하고는 약간 다르고 강한 죄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가 이제 금쟁이 1번부터 그리고 4번째까지입니다. 첫 번째 중개사물의 매매를 어불했을 때 첫 번째가 매매고요. 두 번째는 무등록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중개 의뢰받거나 명의를 이용토록 했을 때 알면 매매 알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을 때 중개보수 법에 정해진 거 초과해서 금품 받았을 때 세 번째는 초과 매매 알면 초과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중개 의뢰인의 거짓말해서 뭐를 판단을 그쳐놨을 때 그래서 이제 매매 알면 초과 판단 이렇게 몇 개, 4개가 바로 11번째는 금쟁이 마지막에 바로 나왔었던 거 주셔야 됩니다. 11번째는 금쟁이 4글자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넣으실까요? 몇 개? 4개. 1번부터 4번까지니까 4개가 뭐라고요? 여기는 1학년 일반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우리 1학년 일반도 여기도 무조건 시험 문제가 나올 정도니까요. 한번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 두 번째, 자,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정말 시험 문제 감으로 꼭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몇 개, 하필이면 또 11개 비슷해 보입니다. 여기는 5개, 여기는 개수가 5개로 정리하시고 여기는 11개 기하셔야 됩니다. 앞 글자를 첫 번째 유사, 자, 2글자인데 2개 나오고요. 그리고 사무소 아까 3번, 4번, 5번 그 사무소 3글자, 3개가 나올 겁니다. 자, 유사하게 사무소를 모에다가 정비가 먼저 생각나셔야 됩니다. 정비 이쁘게 만들어다가 정비를 해다가 그리고 이제 정비했으니까 양도합니다. 양도하는 것은 뭐다? 금쟁이다. 자, 금쟁이 4글자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4개. 근데 금쟁이인데 그 금쟁이를 표시한 거다. 1학년 일반은 금쟁이 표시 이렇게 앞글자를 따놓으시면 얼마? 1학년 일반 알 수가 있습니다. 유사하게 사무소를 모여다가 정비를 해다가 양도 2글자입니다. 2개가 나오고요. 금쟁이 나머지 뭐 여기서 이제 3개가 갔으니까 1학년 일반만 4개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표시 광고 위반 금쟁이 표시 이렇게 앞글자 따놓으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여기도 문장 연결이 됩니다. 유사하게 사무소를 정비에다가 양도하는 것은 금지 행위를 표시한 거다. 앞글자 따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유사는 공인중개사도 아니면서입니다. 공인중개사도 아니면서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을 때 막 명함에다 폼낸다고 공인중개사 1차 합격해 놓고 공인중개사 글씨 큰일 납니다.
그리고 아예 자격증도 없는데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했을 때 어디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합니다. 문제 삼습니다. 두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도 아니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을 때 우리 소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대표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사장님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면 유사명칭으로 1년 이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한다. 문제를 삼습니다. 그다음 이제 사무소가 세 글자가 있었죠. 첫 번째 이중소소. 정상적으로서 보셨네요. 양다리 거쳤을 때 형벌을 1년 이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합니다. 그리고 이중 등록이 있었습니다. 두 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을 때에는 여기도 사무소가 나올 거니까 1년 이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두 개 이상 중개사무소에 소속이 됐을 때, 두 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을 때, 다 사무소 글자 들어가니까 얼마? 1학년 1반. 문제가 됩니다. 642기에서 보셨죠? 둘 이상의, 뭐를요?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다. 하나 치울 수 있잖아요. 에서 봤었던 사무소를 뭐 하십니까? 둔 자도 얼마? 1년 이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그 다음에 파라솔 떠다방입니다. 임시. 중개 시설물을 중개 시설물 이 시설물도 사무소 맞아요. 여기입니다. 시설물 뭐 하신 분 시설물을 설치한 자도 이렇게 설치한 자도 얼마라고요? 여기도 1년 이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과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정보 공개 위반 여기가 약간 생각이 안 나실 겁니다. 정보 공개를 잘못한 공개 위반한 누구 사업자 그래서 이제 위반한 사업자는 여러 개업 공인중개사를 골탕 먹이니까요 교도소를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대표자가 교도소 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하지 아니한 정보를 막 공개를 했을 때 이상한 정보 내달라는 정보도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놓냐고 무슨 양측이냐고 그입니다. 아니면 다르게 정보를 공개했을 때 그럼 실수해서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막 100제곱미터인데 1,000원을 내놨을 때 그리고 차별적으로 공개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차별적으로 뭐 했을 때 공개를 했을 때 막 갑은 A 그리고 을은 B 병 막 C 이런 식으로 막 헷갈리게 공개를 하게 되면 보는 사람은 얼마나 혼란이 될까요? 그 혼란을 초래하니까 여기도 1년 이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그리고 뭐 사업자가 유일하게 교도소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은정에서도 봤었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정비할 때도 바로 정보 공개 잘못한 거래 정보 사업자 그입니다. 비밀 준수 보시니까 비밀을 준수하지 않으신 분.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반의사 불벌죄 반대 의사를 뭐 했을 때 표명을 했을 때에는 불벌입니다. 국가도 벌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다른 죄는 전혀 없고요. 뭐만 비밀 준수만 같은 비읍자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도 첫 번째는 자격증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되어 했을 때 두 번째 뭐를 등록증을 뭐 했을 때 등록증도 양도되었을 때 양도뿐만 아니라 모두 양수도 나란히 싸잡아서 어딜 갑니까? 양수자도 교도사를 같이 보내준다는 겁니다. 싸잡아서 청송교도소 둘 같이 보냅니다. 나머지 첫 번째 우리 자격증은 같은 말입니다. 성명을 사용하게 했다. 요소를 납니다. 성명을 바로 사용하게 한 자. 여기도 똑같은 문자. 그 다음에 여기는 성명 말고 등록증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명 외에 상호가 있습니다. 성명이나 상호를 뭐 하겠다? 사용하겠다. 자, 이 소리도 같은 소리다. 등록증을 빚어줬다. 그 소리입니다. 이런 문장 갖고도 1학년 1반 만나고 맞아요. 기하셔야 됩니다. 금쟁이 4개가 있었죠. 자, 첫 번째, 매매를 뭘로 했을 때, 업으로 했을 때, 중개사물의 매매업. 그리고 무등록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중개 의뢰를 받거나 명의를 이용토록 했을 때, 그리고 중개보수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을 때, 세 번째, 네 번째가 가장 실무에서 많을 거다. 그리고 거짓말해서 거짓된 언행 등으로 중개 의뢰의 뭐를 판단을 거쳐 놨을 때, 판단을 거쳤을 때도 얼마라고요? 1학년 1반값. 아주 말 편하게 됩니다. 매매를 알면은 초과해서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1년 이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당해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표시 광고 위반입니다. 표시 광고 위반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도 아니면서 중개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개사물에 표시 광고를 하신 분 문제를 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도 아니다 그럽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만 광고를 해야 되는데 개업 공인중개사도 뭐 하면서 아니면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광고를 막 낸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형벌 준수해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해놓고 이제 500짜리 과태료가 이제 하나 더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되고 양벌 규정은 앞에서 많이 봤습니다. 만약에 우리 종업원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보존이 금방 보셨죠? 3년 이하 징역이나 또는 2,000원짜리 아니면 또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면 누구를요? 그를 고용했던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도 뭐를 가합니까? 동일하지 않지만 동지에 규정된 같은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둘을 나란히 벌였잖아요. 고용인과 누구? 고용자 사장님을 계입니다. 그러니까 둘을 양벌 나란히 벌한다. 양벌입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는 이제 아무리 300만 원 이상을 받아도 누구 때문에 고용인 때문이었으니까 뭐는 가하지 않는다. 등록 취소는 가하지 않는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한번 점검 좀 해놓으시고요. 자, 뒤쪽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서도 많이 점검해봤던 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질서벌로 오실까요? 질서벌은 이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리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500만 원 과태료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거정보 사업자 정말 운명 이렇게 운명적으로 500을 받는데요. 먼저 운영 규정의 승인이나 거운정에서도 받았습니다. 운영 규정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아니면 운영 규정에 위반해서 바로 운영을 했을 때 여러 개업공사는 혼란을 초래하니까요. 여기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지정 취소에도 나오고 그리고 질서벌에도 나오고 사업자 정말 운명적으로 500을 얻어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이 이제 이쪽으로 왔습니다. 중개사물에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별표까지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에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하지 않았을 때 하나씩만 안 했을 때 얼마다? 별표 400. 설명은 했는데 근거 자료 제시 안 했다. 별표 400. 그리고 설명 자체를 안 하고 근거 자료는 제시했다. 하나씩 안 했으니까 별표 400. 설명도 안 하고 근거 자료도 제시도 안 하고 괘씸죄 별표 500. 500을 다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 별표까지도 시험 문제가 이제 나올 시기가 됐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또 연수교육도 이제 1개월 이내 그리고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6개월 초과 4구간 해놓고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좀 이따 볼 거니까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또 과태료를 때리고 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연수교육 이슈도 하지 않아도 여기도 이제 뭐 실무교육 그러면 안 되고 직무교육 그러면 안 되고요. 연수교육만 얼마?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가 보고나 또는 자료 제출이나 이제 감독상 명령입니다.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를 또 방해를 기피하거나 또 보고하려니까 거짓으로 막 보고했을 때 감독 명령 위반했던 누구 거리정보 사업자 하고 이제 협회가 하나 더 나올 겁니다. 거리정보 사업자와 협회는 얼마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2명이니까 별표도 200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5번에 이제 협회죠. 운용 실적을 공제사업의 운용 실적을 공시하지 않았다. 공시 얼마입니까? 3개월. 300이 하나 딱 나올 건데 여기가 바로 3개월 때문에 300만 원이다. 주셔야 됩니다. 공시. 자, 공시 정도에다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공제 업무에 뭐를 개선 명령을 뭐 하지 않았을 때 이행하지 않았을 때 여기는 개선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개선 게임입니다. 자, 일곱 번째가 임원에 대한 징계나 그리고 해임을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협회한테 임원들 해임하십시오 했더니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시정명령입니다. 자, 뒤에 시정명령을 시정하려니까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여기는 시에다가 동그라미를 셔야 됩니다. 나중에 운명시 할 때 시 그러면 시정명령 위반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별표 400을 때립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 한 분 더 나왔죠. 바로 보고. 그리고 자료 제출, 조사 검사의 거부, 방해 기피를 하거나 아니면 거짓으로 보고 등을 했었던 누굽니까? 협회. 위에 아까 이제 바로 네 번째는 거리정보 사업자, 그리고 여덟 번째는 공인중개사 협회. 이 정도로 해서 이제 협회도 얼마?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딱 둘이니까 별표 4번, 8번은 200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별표까지 정말 시험 문제 내볼 수가 있으니까요. 거의 대부분 400입니다. 자, 운영 규정 첫 번째도 400. 그리고 확인 설명에서 하나씩만 안 하면, 자, 가번, 납은 하나씩만 안 했죠. 별표 400. 근데 동시에 다 안 했습니다. 별표 500. 자, 그리고 이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우리 연수교육원 구간에 따라서 20, 그리고 30, 그리고 50, 그리고 100. 한번 구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개월 이내, 그리고 1개월 초과해서 3개월 이내. 그러면 30만 원, 3이니까 30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3개월에 3하고 30만 원에 30. 자, 두 개 이제 보태면 50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6개월 이내면 3개월은 넘어갔고요. 그럼 거기는 50만 원. 그리고 6개월 초과에서도 계속 연수교를 안 받습니다. 얼마? 별표 100만 원 때릴게요.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그림고 사업자인데요. 감독명령 위반했던 두 사람. 그랬으니까 200이 딱 둘 나옵니다. 4번하고 8번 이적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의하실 게 공제사업의 운용 실적을 공시하지 않았다. 실적 공시 얼마만입니까? 3개월. 3개월이니까 300만 원이 딱 하나가 있어요. 얼마? 여기가 300. 그 아래쪽에 이제 시정명령이 될건 개선명령이 될건 여기도 별표는 400. 거의 대부분은 400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별표까지도 시험 문제가 꼭 나오고 있으니까는 이제 기억하십시오. 자, 시험 문제도 우리 과태료까지도 시험 문제 나오게 생겼다. 자, 세 번째가 이제 500만 원. 자, 500만 원이 과태료입니다. 자, 금액도 큽니다. 500만 원 이하에 뭐를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까? 과태료를 얻어맞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8개나 되니까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공시법이 많이 속을 새긴데요. 자, 공시를 뭐 하십시오? 공시 확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공시 확인하는 것을 뭐 하십시오? 운명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운명시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험도 정말 운명시 하셔야 되고요. 그럼 합격하실 겁니다. 근데 연수교육이 너무 안 좋아요. 그 연수교육을 뭐 합시다? 개선 좀 합시다. 이렇게 앞글자 따놓으시면 금방 보셨던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정리가 됩니다. 공시법 어려우니까 공시를 확인하는 것을 운명시 하십시오. 그럼 합격하실 건데 합격하고 나서 연수교육 2년마다 받는 연수교육 안 좋으니까 그 연수교육을 개선 좀 해봅시다. 앞글자 이렇게 따보셔야 됩니다. 먼저 공시는 누가요? 협회가 하게 됩니다. 협회가 이제 실적이 남을 건데요. 자, 뭐요? 공제사업입니다. 자, 공제사업에 뭐요? 실적이 남을 건데 공제사업에 뭐를 실적을 뭐 하지 않았을 때 공시하지 않았을 때 근데 몇 개월이 왔습니까? 3개월. 그러니까 3개월 때문에 별표가 얼마다? 그래서 300만 원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3월도 주의해 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이렇게 공시를 안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리고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았을 때, 확인 설명을 뭐 하지 않았을 때, 하지 않았을 때. 근데 주의하실 게 이제 하나씩 안 했을 때였을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설명을 안 했다. 근거 자료는 제시를 했는데, 자, 두 번째 설명을 했는데 근거 자료를 이렇게 근거 자료를 뭐 하지 않았다고요? 근거 자료를 뭐 하지 않았을 때, 제시를 하지 않았을 때. 자, 세 번째는 도대체 뭐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설명도 안 하고. 그리고 근거 자료도 뭐 하지 않고 제시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 그건 별표 400인데 여긴 500 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운이발은 이제 운영규정 승인이죠. 그래서 이제 거운 중에서도 봤죠. 그리고 500만 원짜리 운명에서도 봤죠. 운영규정 승인을 받지 않는 누굽니까? 사업자. 자, 그리고 뭐 사업자는 정말 운명적으로 하나 더 나옵니다. 사업자는 운명적으로 500을 받아요. 그다음 이제 명령 위반입니다. 감독상 명령이 뭐였을 때 위반했을 때 업무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위반했을 때. 네,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사업자가 나와요. 여기입니다. 사업자. 그러니까 이 사업자가 정말 운명적으로 500을 받아요. 오케이입니다. 두 번째 누가 나옵니까? 공인중개사 협회도 나와요. 두 사람이니까 별표 200씩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정명령, 해임 등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개선을 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됩니다. 해임 등이나 징계 등에 따르지 않았을 때 시정명령 위반했던 바로 명령에 위반한 누굽니까? 여기도 공인중개사 협회 제재가 꽤나 많습니다. 그다음에 연수교육입니다. 연수교육을 뭐 하지 않았을 때, 이수하지 않았을 때. 자, 그러면서 이제 별표를 꼭 주의하십시오. 게임입니다. 여기도 이제 구간 한번 나눠보셔야 됩니다. 자, 구간을 먼저 나눠보실 건데요. 자, 먼저 첫 번째는 그냥 1개월 이내입니다. 자, 1개월 이내에 뭐를 실무교육 받지 않았을 때. 그럼 두 번째는 1월 초과겠네요. 1월 초과에서 얼마라고요? 초과해서 3월 이내에 이렇게 3월 이내에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두 번째 구간. 자, 세 번째는 3월 초과겠죠. 3월 초과했고 그리고 또 얼마라고요? 3개월 초과해서 그리고 나중에 6월 이내였습니다. 두 번째 구간은 세 번째 구간은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6월을 초과했을 때입니다.
네 번째 구간은 6개월을 초과했을 때는 별표가 얼마일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별표까지도 시험 문제가 나올 거니까요. 자, 첫 번째 구간은 얼마? 20만 원. 자, 1개월 이내 연수교육 받지 않으면 20만 원. 그리고 자, 두 번째 구간은 30만 원. 3개월 때문에 30이다. 30만 원 별표고요. 그다음에 요 두 개를 보태십시오. 6개월까지 오게 되면 여기는 얼마? 50만 원. 별표 50만 원입니다. 거기다 이제 네 번째 구간 갈 때는 곱하기 더블 하십시오. 얼마입니까? 100만 원. 이 별표 구간도 시험 문제가 분명히 나올 만하고요. 조금 까다롭게 되면 2개월은 얼마일까요? 50 그러면 X입니다. 그리고 5개월은 얼마일까요? 50만 원이겠죠. 딱 6개월까지도 50만 원이겠죠. 그리고 10개월, 1년 이러면 100만 원이 될 겁니다. 6개월 초과니까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선이 바로 이제 개선 명령을 그립니다. 개선 명령을 뭐 하지 않았을 때 개선 명령을 위반한 누구? 여기도 또 공인중개사 그리고 협회.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빨간색 별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별표까지도 시험 문제 분명히 낼 거예요. 여기입니다. 별표가 정말 다양합니다. 자, 먼저 200만 원도 있죠. 그리고 300만 원도 이쪽입니다. 정말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400도 당연히 있어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500만 원도 확인 설명 가보세요. 500만 원까지도 나와요. 자, 이렇게 다양하게 별표가 나옵니다. 별도표가 있는데 그 별표는 얼마냐? 시험 문제 내볼 만합니다. 자, 먼저 공시 안 했다. 3개월. 300짜리가 딱 하나 있는데 여기가 바로 300만 원입니다. 별표 300만 원. 그러니까 공시 안 했다. 200 그러면 X고요. 500 그래도 X, 400 그래도 X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 하나만 안 했다는 겁니다. 별표 400만 원. 얼마라고요? 근거 자료 하나만 안 했다. 여기도 별표는 400만 원. 동시에 다 안 했다. 괘씸죄. 500이 최대인데 500을 다 때리겠다는 겁니다. 별표 여기는 500만 원. 그 다음에 운영규정 승인도 꽤나 커요. 여기입니다. 얘도 별표는 400만 원. 안 깎아줍니다. 많이 안 깎아줍니다. 그리고 네, 감독상 명령 위반했던 사업자하고 협회는 200이 딱 두 군데 나오는데 여기가 200만 원개입니다. 이렇게 정리 안 하시면 아주 어렵습니다. 기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연수교육 이렇게 구간별로 그 다음에 시정명료도 당연히 별표는 400만 원이고요. 시정 안 했으니까 뭐 시정 개선 다 똑같이 별표는 400. 그 다음에 연수교육 구간별로 20, 30, 50, 100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써보십시오. 그게입니다. 그리고 개선명령도 여기도 400. 거의 대부분 다 400입니다. 별표는 400만 원이다. 이 별표까지 정리를 해야 된다. 라고 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좀 까다로울 수가 있으니까요.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100만 원약 과태료만 이제 보면은 우리 과태료까지 정리가 다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00만 원약 과태료 보시니까 여기 이제 반명 보이게 휴업 이렇게 악보자 따볼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을 뭘 개시하지 않았을 때 여기는 개에다가 동그라미를 꼭 해놓으십시오. 보이게 할 때 개 고소리입니다. 자, 두 번째 사무소 명. 여기는 명에다가 동그라미를 칠까요?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부동산 중개 8글자, 5글자 안 들어가면 문제가 됩니다. 표시를 안 하거나 문자 같은 거를 표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성명을 표시 않거나 아니면 또 성명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그랬을 때도 문제가 돼요. 성명은 잘 안 보이면 문제가 또 돼요. 인식할 수 있는 크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명이고요. 자, 세 번째가 이제 표시입니다. 자, 중개사물의 중개에 대한 표시 광고를 위반했던 성명이나 명칭이나 소재지나 연락처 표시하라고 있습니다. 광고 낼 때 그거 안 하게 된 개업 공인중개사. 아까는 자, 거기 유사명칭과 관련된 거기 1학년 일반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신 분. 여기는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게임입니다. 표시 안 했다. 게임입니다. 광고 낼 때 게임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여기는 중개사무소 2. 이에다가 동그라미가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얼마? 10일 만에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는 휴업의 박스에 놓으시가 별표 20짜리 휴업이나 폐업이나 재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게을러갖고 별표 20으로 질 쌌었다. 시험 문제 20은 자꾸 냈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보증 관련 사항들인데요. 손해배상 책임 관련된 사항들을 설명하지 않거나 그리고 관계 중소가 있을 겁니다. 공제증서 교부하지 않았을 때 전자문서 이메일도 돼요. 교부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돼요. 보증 관련 사항들 설명하지 않았을 때 여기는 보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뭐 하지 않았을 때 반납하지 않았을 때 반에다가 동그라미 넣으셔야 됩니다. 반명할 때 반 그러면 반납 자격증 그 아래 등록증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7일 만에 반납하지 않게 되면요. 여기도 100만 원 약 과태료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별표를 꼭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100만 원짜리는 30만 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캐시도 30. 주하시게 이제 명칭은 철거명령 떨어졌죠. 그리고 나중에 되집행했죠. 계속 버텼죠. 뚜껑 열렸겠죠. 별표가 여기는 50입니다. 일단 명칭은 큽니다. 여기도 이제 별표 50이고요. 그리고 표시도 거기 표시도 명칭 표시와 관련됩니다. 명칭 표시 안 했잖아요. 여기도 별표 50. 그리고 중개사무소 이전하지 않았을 때 별표는 30개입니다. 대부분 다 30입니다. 특히 이제 5번의 휴업은 얼마다? 20만 원. 거기만 제일 싸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다. 저기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보증 관련 사항들 설명하지 않았을 때 이것도 별표는 30.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꼭 주의하시게 자격증, 등록증 중에는 별표가 50짜리가 하나 나옵니다. 뭐가 나오겠습니까? 등록증. 왜냐하면 등록증은 계속 걸어놓고 하루라도 더 걸어놓고 중개보수를 막 받겠다는 겁니다. 빨리 갖다가 내. 제때 안 내면 문제 삼을 거야. 근데 우리 자격증은 큰 문제는 안 될 거니까 별표 30. 그리고 사유서가 있습니다. 사유서가 있으면서 봐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표가 50이 아니라 30이라고요. 등록증은 사유서 같은 거 없습니다. 뭐 잃어버렸다? 말이 안 될 겁니다. 자격증은 가지고 달아놓으니까 안 가지고 노니까 여기는 사유서도 있지만 등록증은 사유서가 없다는 겁니다. 별표 50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 이제 부칙은 너무 편리를 좀 봐주는 것 같습니다. 부칙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썼을 때 부동산 중개 안 썼다고 그걸 게을렀다고 합니다. 여기도 명칭이니까 별표는 50이겠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별표까지 꼭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이제 시험 문제를 완벽하게 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바로 이제 100만 원짜리, 자, 네 번째가 이제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여기까지 딱 정리하셔야 되면 100만 원 이하에 뭐를요? 과태료를 또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과태료, 사유. 여기도 이제 한 7, 8개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부치까지 따지면 개수가 하나는 더 늘어납니다. 자, 먼저 반명만 그입니다. 반명만 뭐이게요? 여기는 보이기가 이렇게 꼭 생각나야 됩니다. 보이게. 반명 보이게 뭐 하십시오? 휴업을 하세요. 반명 보이게 휴업하면 괜찮고 그 반명 보이게 휴업 표시하면 괜찮은데 안 보이면 문제가 돼요. 반명 보이게 휴업 표시. 먼저 첫 번째 반은 반납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반납입니다. 반은 바로 반납. 반납은 두 개가 있습니다. 뭐 첫 번째는 자격증. 두 번째도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등록증. 주의하실 게 자격증이나 그리고 등록증 중에는 7일 만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 둘 중에서 하나는 별표가 얼마고 하나는 얼마고요? 50. 여기도 이제 별표를 또 시험 문제 물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별도표. 먼저 30만 원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리고 50만 원짜리 있고 그리고 휴업이 제일 싸네요. 20만 원짜리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격증 얼마다 사유서도 있으면서 별표는 30만 원 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가 자격증 그려놓고 박스 옆에 보니까 50이 나와있습니다. 그거 틀렸다 그입니다. 그다음 등록증은 계속 걸어놓고 영업하겠다. 빨리 갖다 내. 여기는 사유서도 없어요.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명칭 사용 위반이다. 명칭 사용. 여기도 위반. 부칙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고요. 그다음 이제 성명 같은 것을 뭐 하지 않았을 때 표기를 하지 않았을 때 부칙도 같이 한번 포함시켜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칙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 어떻게 엉뚱하게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썼을 때 그것도 명칭 사용 위반하고 관련됩니다. 별표가 얼마입니까? 여기도 별표는 50만 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증 관련 사항들입니다. 보증 관련 사항들을 뭐 하지 않았을 때 사항들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보장되는 금액 그래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관련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 복사에다가 공제증서 같은 거 교부하지 않게 되면 여기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여기도 별표는 30만 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얼마 만에? 열흘 만에. 별표 얼마입니까? 얘도 크지는 않고요. 3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개시를 하지 않았을 때 개시 물어볼 겁니다. 먼저 등록증 그리고 뭐를 자격증 그리고 가장 걸었기 싫어한다는 요율표.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생각 안 나실 겁니다. 보증 관련된 서류들, 또 보증 관련 서류 여기도 개시하지 않았을 때 별표는 얼마다? 요것도 그냥 그대로 30만 원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휴업이 정말 제일 싼데요. 휴업 그리고 폐업 신고,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여기도 하지 않았을 때, 신고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재개, 그리고 변경 신고, 재개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여기도 별표는 얼마라고요?
근데 별표가 여기는 20만 원. 제일 쌌다는 여기 휴업이 바로 이제 여기는 바로 20만 원. 여기는 30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얘는 20만 원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표시 광고 위반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바로 표시 광고를 위반했을 때, 여기도 이제 기억해 놓으실 게 이제 성명, 광고 내신 분 성명은 누구냐, 그리고 명칭은 뭐냐, 중개사무소 찾아가야 되니까 소재지도 밝혀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락처, 대표 전화라고 있습니다. 개인 휴대폰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표시하지 않았을 때. 여기도 명칭이 이렇게 나오죠. 명칭하고 같겠죠. 별표 얼마라고요? 얘도 50만 원. 별표는 30이 아니라 50만 원 별표를 크게 때리겠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0만 원이나 과태료에 우리 별표까지도 점검을 좀 해놓으시면 정말 완벽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외에 이제 과태료 부과권자도 가끔씩은 나오는데, 자, 국토교통부 장관, 거리정보 사업자 협회. 자, 그런 제재는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때려요. 뭐 운영 실적이라든지 또는 개선 명령이나 거리정보 사업자의 운영 규정이나 또는 감독상 명령 같은 것들 그 사유 잡고 냅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자격증입니다. 자격증 제때 반납 안 했을 때, 그리고 연수교육 나오는 얘기입니다. 연수교육 꼭 주의하세요 얘기입니다. 연수교육도 시도지사가 때릴 거다. 아까 500만 원까지 있었던, 그리고 별표는 20에서 100까지 있었던 거 누가 때립니까? 바로 시도지사입니다. 자, 그 연수교육 받지 않는 것을 또 등록관청 걸을 겁니다. 안이구역입니다. 자, 그 외에 개업 공인중개사 관련된 것은 이전이 됐건 개시가 됐건 이건 또 다 어디라고요? 여기는 모두 다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자. 자, 그 임자도 시험 문제 자꾸 내니까 한 문제 과물 예상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점검을 해서 우리 법령 쪽은 바로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봤었고요. 이제 거래신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정리를 충분하게 하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